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죠. 더불어민주당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다.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 새누리당이 극심한 내용 끝에 김희옥 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혁신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만 당내의 이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나 복당과 같은 이 복잡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당선된 분이죠. 무소속 안상수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이 청와대의 오늘 이 거부권 행사요.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네, 아무래도 거부권 해야 된다는 그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예측은 하고 계셨다. 자, 그런데요. 또 아까 저희가 짚었던 게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신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오늘 이제 가결이 됐고 또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일사천리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이 시점 네네. 왜 오늘로 잡았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부재 중이시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오늘 거부권 재부의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아니었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이었으면 자동 19대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 정기 임시회 어차피 대통령 부재 중이었을 때 임시회 해도 그때 하게 되면 아마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딱 땡겨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말로 이거는 제의를 요구하면은 그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3일 남겨놓은 19대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한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전자결제 시스템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 만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부재 중에도 국내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이제 결제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자, 오늘 정부가 행사한 이 거부권이요. 국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서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많았다. 거부권 행사는 이제 당연한 조치이고 또 고유한 권리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거부권 정확하게는 제2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53조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 말고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이 많다라고는 등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부정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 법이 본회의에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부의했던 내용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수정안 지금 논란이 되는 그 56조 1항 3호에 대해서 삭제한 새누리당 수정안에 대해서 스스로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마 헌정사 처음 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다만 정치적 협치에 대해서의 바라볼 문제이지만 새누리당은 정말로 입이 10개라도 이렇게 자기 부정, 국회 권능을 부정해가면서까지 거부권을 요청한 것은 정말
스스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해괴한 일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자, 문제는 거부권은 행사가 됐으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지금 두 가지 이견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 폐기되는 것이 맞다. 아니면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논란 그건 제가 법정 이제 다툼이 있겠지만 우선은 만약에 그것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 폐기가 된다면 이런 새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건 거부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재의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 네. 대해서. 근데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 3일 전에 임시회를 열게끔 돼 있는데 네. 그 조건이 안 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는 법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권한 남용이고 무효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더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자체에 대해서 폐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는 네. 이제 오늘 3당이 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결을 하겠다라고 3당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네, 자, 이 법제처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만 국회로 공을 넘긴 셈이 됐는데요. 그럼 이게 자동 폐기가 되든 아니면은 이게 20대에서 다룰 수 있게 되든 이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일단 오늘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법적 논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한 기간이 없습니다. 재의결해야 될 그 의결 기간을 법에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대가 시작되면 재의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혹시 이전 역대 국회에서 유사한 선례는 없습니까? 아마 이런 한 대가 넘어가면서 네. 이런 선례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 사무처에도 사실은 의뢰했을 때 공포권 행사 기간 내에 15일 이내에 19대가 끝나버리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석이 앞으로 더 분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아까 여당의 자기 모순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지금 형식 논리와 절차에 대한 이제 법리 논쟁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 상시청문회법은 안 된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안에 문제가 됐던 65조 1항 3호가 소관 현안의 조사가 청문회를 더 넓힐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거 이것을 삭제하고 네.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의해주겠다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스스로 과잉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자기 부정, 자기 모순이고 이런 측면이 아주 강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님 지금 이건 가정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만 만약 네.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이 되고 지금 뭐 새누리당이 야당이 된다라고 전제하면 네네. 자 그러면 이 집권당 입장에서라도 상시청문회 이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국회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게 여야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바뀔 게 아니고 정말로 상임위 중심의 국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이 법 자체는 지금 상시청문회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상시 국회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다음 주면 20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 논평 보니까요, 제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이다. 협치는 이번 총선에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협치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좀 새누리당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진정성을 갖고, 여야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치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번 국회법과 관련돼서 저희가 민생 국회를 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출발이 원구성을 법적 기한에 하자라고 하는 3당 정신은 지켜나갈 것이고요. 좀 더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대해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야당 입장에서 20대 국회 개원하면 원래 예정했던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어버이 연합 문제, 또 농민 백남기 씨 사건 등.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현행 국회법으로도 상임위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당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농민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행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될 진행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 제의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네, 3부 두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안상수 의원 연결해서 새롭게 내정된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복당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 내정자. 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삼고초려를 해서 모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의외의 인물이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일반 국민들은 또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다. 잘된 인사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일단 식상해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아주 정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일단 외부에서 이렇게 중립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원칙적 의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검사 생활에 있어서나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분이 와서 하면은 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잘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된 인사다 말씀 주셨는데, 보도에 보면요, 이 친박계가 추천한 인물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좀 특정 계파 입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 혁신보다는 오히려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걱정,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소위 친박에서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또 어느 언론에서는 별로 그렇게 친박들하고 가까이 지낸 적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공직 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설령 어디랑 과거에 좀 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이게 정치를 오래 같이 한 사람들끼리의 여러 가지 사고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내용은 전혀 다르겠죠. 뭐. 네. 자, 좋은 인물을 모셨다 하더라도요. 또 문제는 네. 시간인데요. 이 전당대회까지 2달 남짓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희용 내정자의 말처럼 이 강도 높은 혁신안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김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전당대회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도 이것은 아주 큰 혁신이고 성공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뭐 우리 혁신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뭐 새로운 어떤 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 새누리당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이 바로 선거에서 진 거고, 선거에서 진 것은 뭐 공천이 잘못돼서 진 것이지 새누리당 자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울러서 또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우리 이 새누리당에도 지금 보수혁신위원회가 하나 안도 있고, 네. 우리 정치 백화점에 가면은 정치 도서관에 가면 네네. 혁신안이 그냥 그 널브러져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거기서 네. 어떤 걸 빼쓰느냐의 문제고, 결국은 혁신안은 잘 관철되는 것은 당 지도부나 혹은 네. 정치 비중 있는 분들이 혁신안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네. 그걸 관철시켜 나가느냐의 문제지, 혁신안을 누가 지금 새로 만드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정치 도서관에 네네. 혁신이 널려 있다. 다 있습니다. 거기 정치 가면은. 백화점이라고 하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요. 이거 좀 네네. 민감한 문제 여쭤보면요. 예. 오늘 이 청와대가 국무회의 네. 또 대통령제가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의원님 찬성표 던지셨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뭐 견제를 해야 한다는 차원의 원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당이 이 지도부가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소위 이 공감대를 잘 확인시켜주지 않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의 소신이 있고 당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여야 간에도 합의가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의장이 직권상정 하신 건데, 네. 또 당론도 아마 이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투표에 들어간 건데요. 일단은 뭐, 저는 혹시 당론이 그렇게 결정이 됐었다 그러면은, 다른, 표를 반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껏 한 건데, 네.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역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하신 거고, 이것이 이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어떤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 같은데, 뭐 일단 헌법상에 있는 거부권이고, 일단 국회에 넘어오면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될 일이죠. 네. 뭐 정부 헌일을 또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 여당의 입장이니까요. 예. 그러면은 뭐 당의 입장, 당론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혹시 뭐 이 당에 대한 반발 이런 건 아니셨던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당론이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네네. 뭐 저희들한테 또 무소속이니까 혹시 무슨 그런 것을 연락을 하거나 통보, 네. 서로 협의를 하는 데서 제가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예. 그게 이제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혼자, 그러니까 이제 있는 상황이고, 비예적으로도 뭐 채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요 사안, 이 문제가 복당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복당은, 우리 그 지도부가 사퇴하기 전에 선거 때도, 이게 잘못됐다. 우리 공천이. 그렇게 하고 또, 최고회의가 총사퇴하기 직전에 회의에서도 복당을 결정을 해줬고요. 저희들 자신이,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복당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것은 뭐 달리 변경될 여지가 없고, 또 저 자신도,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당이 제2당이 되고, 네. 이래 되면 이게 뭐 국정의 그 난맥이로 말할 수 없고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빨리 우리가 일당이라도 회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 되면, 우리 원 구성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고 빨리 우리 당 수습을 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 자녀 임기를 정말 잘 마무리해서 국가 발전도 되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파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야당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이 그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뭐 반드시 재의결하겠다. 야 3당이 이제 합의를 했더군요. 그럼 예.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동 폐기가 아니고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면 그때는 찬성표를 던지실 건가요? 저는 반대를 만약에 우리 네. 당론이 반대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당론이 반대로 결정이 되면 이제 거꾸로 우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마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네. 어렵고.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이제 헌재에서 각하가 네.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살아있게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그래도 저는 당론과 함께 하실 겁니까? 예. 뭐 일단 대통령이 하여간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지금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어쨌든 바라고 계신 이 복당 문제 어떻게 처리될까요? 뭐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뭐 바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그동안에도 이거 아마 그 핵심부에서는 뭐 이러저런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그걸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너무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이 그걸 빨리 복당 안 시키느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구성 전에 그 복당을 해서 원구성에도 같이 의견도 나누고 서로 입장도 배려해주고 이러는 것이 그 상식과 순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여쭤보면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이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이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발기인 명단에 여야 정치인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 참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거의 아마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요. 네. 의장님이 이제 그동안에 국정의 그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소회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 하여간 제안을 하고, 이런 좋은 안을 나중에 어떤 관철을 시키고자 하는 뜻은 저희들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다른 어떤, 사람을 많이 모으고 또 그래서 어떤 권력의 어떤 방향,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라면 더 판이 더 흐려지니까 정치판이 전 그렇게 크게 그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호응이 될까. 아이디어는 쉐어하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좀 상당히 조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